여러분, 오늘은 저 김 여사가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도 참 보기 힘들었던 현실이었어요. 바로 술 안 마시면 때린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정폭력의 아픈 실화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 듣고 많이 분노하고 또 씁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람의 내면과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아주머니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넘실거리는 어느 작은 동네. 이 집안에는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어온 가족 사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오늘은 소주 한 잔 두고 그냥 쉬면 안 돼요? 몸도 좀 안 좋고. 뭐라고? 마시기 싫단 거야, 지금. 내 남편이 술 먹자면 꼼짝도 말고 따라야지.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술자리를 거절하면 눈빛부터 변했습니다. 무거운 한숨, 억눌린 두려움, 그리고 깊은 체념이 아내의 하루하루를 채웠지요. 남편은 종종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성격이 아니라라며 뒤늦게 변명을 하곤 했지만 그 말에 담긴 고통은 가족 모두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겨있던 방문 너머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엄마는 오늘은 괜찮으실까? 저녁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대화로 풀 수 없는 쌓인 감정들은 오랜 세월 병처럼 녹아들었고 쫓기듯 숨죽여 살아가는 가족들의 표정엔 불안과 지침이 또렷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고 넘기면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이 가정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폭력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가족들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아이의 학교 생활마저 영향을 받게 되었죠. 특히나 아내는 그래도 살아야지, 애들 생각하면 참아야지 하면서도 자신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괜찮은 거지? 나 엄마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만 참으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족끼리 끌어안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습에 참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제서야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작은 위로를 느꼈다네요. 아내는 조심스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애들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남편은 자신의 무력감이나 분노, 외부 스트레스를 술과 가족에게 투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심리를 보였고 아내는 만성적인 두려움과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자라며 정서적인 불안정과 자존감 하락을 겪고 있었지요.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통계적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이 은폐되거나 당연하게 치부되곤 합니다. 특히 고령층 부부 사이, 오랜 세월 익숙해진 가족 문화 속에 묻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외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을 가족 내에서 찾았고, 반복적인 음주는 스스로 통제력을 느끼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아내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심리적 방어 기제가 망가져 갔습니다.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집안의 한켠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노년 가정폭력, 침묵 속에 이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가 기사 읽으면서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는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족의 상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자도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지 뭐예요. 라디오 토론에서는 한 패널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이 사태를 키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듣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지역신문 기사에서는 주위 이웃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제가 봐도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모를 뻔했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온라인 뉴스에서는 가족에게마저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이란 이런 표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해요. 라고 하시는 분 참 많이들 공감하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맞아요. 가족이어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웃이 용기 내줘서 다행이다라는 댓글도 인상 깊었어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지요. 가해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변화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도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작 피해자들은 아직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댓글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정말 사회가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때지요. 이 사건은 결국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아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참아야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정으로 변화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늦지 않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열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도 크고 작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건이 참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누군가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말할 수 있어라는 믿음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용기 내서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첫 번째를 함께 해주는 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또래도 다음 세대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힘든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몰라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누구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전해주고 싶어서요.